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딸 둘과 조카를 키운 칠순의 할머니입니다. 딸 둘을 키우고 있고 아들 같은 조카를 고등학생 때부터 키웠습니다. 시동생의 아들이었던 조카를 고등학생 때부터 키우게 되었었지요. 동서가 어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시동생은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았었습니다. 시동생은 조카에게 그리 정이 있진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윽박을 지르기도 했고 시어머니 또한 시골 사람이라 걸걸하다 보니 표현이 서툴러 따뜻한 애정 표현은 없는 편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왔고 그 치매 수발을 어린 조카가 했었어요. 물론 인근에 사는 시누이가 왔다 갔다 했지만 같이 살고 있으니 조카가 많이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시댁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 그리고 남편의 사업이 한창 어려워 고등학생이었던 우리 아이들 돌보기도 버겁던 때라 시댁까지 눈이 다 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조카가 그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지 않던 시동생은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갑자기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의 재혼 소식에 남편이 "그럼 애는 어떻게 하고? 언제 데리고 가게?" "못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머리 커져서 걔가 나 따라오겠어요? 지금도 가끔 보면 본체만 취하는데." "그럼 그 어린 걸 그 집에 혼자 두겠다고?" "곧 고등학생 되는데 어리긴 뭐가 어려요. 누나가 한 번씩 봐주겠죠." "너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냐?"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할 여자가 자식은 데리고 오지 말라는데." 그렇게 남편과 시동생은 아이의 거취에 대해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어른들의 고민은 쌓여가는데 조카는 그저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냥 그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아빠가 생활비 보내주면 그걸로 살 수 있다고요. 사실 머리로는 조카를 케어할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조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 모두 "그래,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챙겨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으니까요. 근처에 사는 시누이도 있었고 시동생도 결혼을 해서 새 살림은 차리지만 제 자식인데 들여다보겠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카가 학교를 가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주저앉는 바람에 버스 기사님이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 실려간 모양이더라고요. 이른 아침이기도 했고 시동생도 시누이도 전화를 받지 않아 큰 아빠인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영양실조라니요. 우리 딸은 영양 과다로 비만이 될까봐 음식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조카의 상황에 대해 들으니 우리가 아이를 방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시가 곧 방학이기도 했고 때마침 시누이네는 가족여행에 가 있었기에 조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조카가 우리 집에서 자라게 된 시점이요. 조카가 그렇게 병원 신세를 졌음에도 시동생은 찾아오지도 않았고 우리와도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조카를 키우는 것이 쉬웠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때까지 전 딸만 키워봤고 조카라고는 하지만 시동생과 사이도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기에 그간 자주 볼 일도 없었으니 어색하기만 하고 손님 같았어요. 조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성실했어요. 늘 우리 부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고 제 딸들인 누나들도 잘 따랐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마음 쓴 것보다 딸들이 조카를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이미 성인이 된 딸들은 밖으로 조카를 불러서 영화도 보여주고 옷도 사주고 저희들끼리 뮤지컬도 보러 다니곤 했거든요. 그 덕에 우리 가족의 울타리에 조카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카는 수능을 보았고 서울권에 위치한 전문대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저희가 내어주었어요. 조카가 대학에 진학할 때 남편이 시동생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연락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남편이 시누이에게 조카 뒷바라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사정이 어렵다며 외면하더라고요.
조카가 대학은 붙었고 우리라고 돈을 쟁겨놓고 사는 게 아니었기에 의논을 한 건데 어렵다니 어떻게 하겠나요?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깨 조카 대학 등록금을 내었습니다. 대학에 간 조카는 알바를 하면서 자신의 용돈도 벌었고 학비에도 보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어. 너 가지고 있다가 써. 아니에요, 큰엄마. 지금 의식주 해결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받아주세요. 조카는 알바를 하면서 자신의 용돈을 제하고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돈 당연히 못 쓰죠. 혹여라도 나중에 조카가 독립을 하면 주려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저희 딸들은 모두 결혼을 해 출가를 했고 조카는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한 조카가 독립을 할 집을 알아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직장이 이 근처인데 집을 왜 알아보니? 저도 취업했는데 이제 독립을 해야죠. 여기서 다니면 되니 그럴 것 없어. 아이 누나들도 다 시집가고 집도 널널한데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이제 네가 아들 같은데 너에겐 우리가 아직도 큰엄마 큰아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냐? 혹시 집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해서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제가 그럼 뭐가 문제야. 이제 막 취업한 애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으로 방을 얻어? 취업하면 직장인 대출이 된다고 했어요. 내 밥 먹으면서 여기에서 출퇴근해. 그래서 돈 모아서 나가.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빚쟁이 될래? 매일 아침 남편과 조카는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출근을 하였고 별 일이 없으면 집에서 매일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카는 딸들에게는 착한 동생이 되어주었고 우리 손주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재미있는 삼촌이 되어주었네요. 조카는 사회생활 4년 만에 남편의 제안으로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라고도 할 것이 없이 작은 유통 관련 사무실인데 종종 조카가 사무 업무나 중요한 일을 도와주곤 했고 주말에도 일손이 바쁘면 함께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때 남편이 도움이 많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사업이었기에 나중에 조카에게 물려줄 생각도 있었는지 조카에게 함께 일하자고 의사를 물었고 오래 고민하던 조카는 퇴사를 하고 남편의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조카가 결혼을 한다면서 여자친구를 소개하더군요. 딸들을 시집 보낼 때와는 마음이 또 달랐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조카에게 조카가 대학생 때부터 알바하면서 보내준 돈, 일을 하면서 생활비라며 제게 준 돈들을 모두 모아둔 통장을 주며 결혼 자금으로 보태어 쓰라고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아둔 돈만 자그마치 3천만 원이었고 우리가 3천을 더 보태어 6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조카의 결혼이 상견례도 없이 여자 쪽 위주로 진행이 되어 가더라고요. 우리가 친부모가 아니니 그런 건가 싶어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의 장모들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만나고 싶다고요. 두 분께서 우리 사위에게는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도 아들과 같은 조카입니다. 안 그래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아니 지금 큰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던데 아이들 결혼하고 하는데 뭐 월급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직급을 올려줄 생각이 있으신가요? 회사에 관련된 일은 남편이 결정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혹시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솔직히 고아나 마찬가지에다가 큰 집에서 애물단지로 자랐을 생각하니 이 결혼을 시켜야 하나마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눈칫밥 먹으면 외롭게 자란 피해의식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장모라는 사람은 직설적이고 예의가 없었습니다. 애물단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카 밝고 착해서 잘 자랐어요. 애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막내 아들로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막내 아들이요? 그런데 장가가는 아들한테 집 한 채 마련 못 해주십니까? 제가 딱 선을 그어야겠다 싶어서 만나 뵙자고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애들 결혼은 빈손으로 시키려고 하면서 결혼하고는 우리 딸에게 시어머니 행색하려는 거면 이 결혼 못 시킵니다. 제가 무슨 시어머니 행색을 내겠습니까? 제가 넌지시 물어봤거든요. 명절이고 하면 큰 집으로 가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사위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 딸이 그 집에서 며느리처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시대가 없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데 그냥 애들 결혼하면 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부모는 아니지만 큰 집이니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거니 애들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 집도 자식이 둘이나 있다면서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 자식들 챙기기도 바쁘지. 우리 사위랑 딸이 눈에나 들어오겠어요? 솔직히 필요할 때만 부르고 챙겨주는 거 하나 없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요?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건진 제가 알겠습니다만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됐고요. 저번에도 결혼 준비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면서 우리 딸 불렀다면서요. 그게 다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는데 시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으니 제가 좀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예물은 무엇으로 준비해줘야 하나 싶어서요. 그게 다 시어머니 노릇하려는 거라니까요. 애들이 이제 결혼하니까 이쯤에서 우리 사위는 사위대로 살게 두세요. 우리 사위가 되는 만큼 제 자식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챙길게요. 사위 말로는 결혼식 때 혼주석에 두 분이 앉으실 거라고 하던데 행여나 그럴 생각 마십시오. 우리 사위도 내키지 않는 모양인데 두 분이 그간 자신을 거둬준 세월이 있으니 외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먼저 끊어주세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답 얻어맞은 기분이랄까요. 자신들이 아들 삼아 사위 삼아 살 테니 둘의 결혼에 대해서 일절 신경을 쓰지도 말고 단 하나의 간섭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비록 젖먹이 때부터 키운 건 아니었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자그마치 10년 넘게 아들이다 생각하고 내가 내 품에서 보살펴온 아이인데 내가 그런 말을 듣고도 이 결혼에 대해 말 한마디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속상했습니다. 저 이야기들이 저 정모라는 사람의 생각일까? 혹시 조카도 우리가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조카의 장모와 나눈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 또한 만감이 교차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부모는 아니니까. 우리는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 모습이 부모 대접받으려고 저런다는 생각이 들 순 있겠지. 내가 내일 회사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로부터 며칠 뒤 조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 큰엄마, 저 조만간 집 먼저 얻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좁힐 수 없는 우리 간의 사이인가 싶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직 날도 안 잡았는데 왜? 무슨 일 있니? 뭘 그렇게 서둘러. 조카는 굳은 얼굴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뭔가 울컥했는지. 부모복은 없어도 큰아버지 큰엄마를 부모님이라고 평생을 생각하고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두 분께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는지 몰랐네요. 진작 말씀하시죠.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예상치 못한 조카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다그쳤고 조카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무엇인가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조카와의 인연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너희 장모 될 사람이 찾아와서 나한테 너희가 부담스러워한다며 부모 노릇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던데 혹시 그거 네 생각이니? 그때 알았어요. 그쪽 집에서 이간질 한 걸 말이죠. 장모라는 사람이 저희 조카에게 말하길 나를 만나보니 이제까지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하네요. 자식도 아닌 조카를 이렇게 키웠으니 시어머니 대접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그래 놓고는 저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아마도 부모도 아닌 우리가 못된 시댁처럼 굴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조카가 결혼을 하면 우리와 연을 끊고 그 집이랑만 왕래를 하면서 살게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조카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의 존재가 조카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냥 스스로 자립을 하게 둘 걸 그랬나. 그간 우리가 아들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은혜를 갚으라는 말로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조카는 일만 하더라고요. 일선에서 물러난 제 남편에게서 사업체를 물려받아 오로지 일만 하면서 살더니 마흔이 다 되도록 결혼하지 않아 애를 끌었습니다. 그런 조카가 지난 봄 결혼을 했습니다. 8살 어린 신부를 얻어서 주례없는 결혼식을 했는데 식 중간에 나와서 편지를 읽더라고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라고 시작된 글에 남편과 저는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아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조카는 정말 우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손을 먼저 잡지도 않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일찍이 데려와 키우지도 못했고 늘 미안함 뿐인데 너무도 잘 커준 조카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잘합니다. 조카 며느리 역시 그렇고요. 올해 제칠순에 온 가족이 모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조카가 아니 우리 아들이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얻은 우리 아들 참 효자죠?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간의 날들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들의 후회가 묻지 않도록 많은 추억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